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SMB 팀에서 파트너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비즈니스 세션의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됐고요. 오늘은 제네아이 굉장히 많이 잘 쓰고 계시는 고객사 태서 대표님, 이수연 태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서 대표 이수연입니다.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아마 이 태서라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의 시작 그리고 배경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AI를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 의료 정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심각한 격차를 겪고 있는데 그런 격차를 좁혀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제도 때문에 그런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이제 그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병원에 방문을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을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봤자 3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이런 검사 결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고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장 뭐 내 암이 어떻게 더 이제 악화가 된 건지 좋아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집에 가시면서 불안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정보의 격차를 느끼는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줄여주려고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 검사 결과지들 다 받아서 집에 가져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대부분 이 결과지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지들이 다 너무 어려운 이제 의학 용어나 영어로 되어 있고 뭐 혈액 검사 결과 같은 것도 숫자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진만 찍으면은 이제 제네이아를 활용해서 환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주고 이제 어려운 개념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이제 자세히 이해를 하고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또 이제 어떤 방법들이 옵션들이 가능하고 내가 받는 치료는 어떤 치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톨이라는 이름의 앱을 출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약 2만 명 정도의 암 환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본격적인 마케팅 하지 않고 환자들 사내에 바이럴로 이제 이 정도로 유저를 확보하게 됐고 좀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을 정식 서비스 런칭하면서 네, 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의료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촬영한 MRI나 CT 영상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환자들이 직관적으로 이제 자기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3D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제 진료실 안에서도 좀 더 이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환자의 문제를 다루려고 시작을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헬스케어 쪽 AI를 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블럼들을 태핑을 해보고 저희가 가진 이제 비전이랑 텍스트 쪽 기술을 가지고 헬스케어 기업들이나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면서 매출을 내고 그러면서 팀빌딩을 좀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 온토리아 서비스를 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실 준비했던 거가 뭐냐면은 이제 그 뇌 종양 수술을 하는 이제 그 의사분들의 어떤 수술 시뮬레이션을 이제 3D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하자라고 하면서 신경외과 교수님들이랑 막 미팅하고 거의 한 몇 달 정도 계속 준비를 하다가 약간 좀 그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막 투자까지 받아서 만들고 해도 이걸 쓸 수 있는 의사분들이 우리나라에 몇십 명도 되지 않고 이거를 아무리 해외에 수출해도 그 너무나 니치한 문제를 이제 집중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또 경쟁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환자들이 어떤 문제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살펴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카페에서 제일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페를 들여다 보니까 정말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크다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은 그 진료실에서 겪는 그 짧은 진료 시간에서 오는 정보의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저희가 시작했을 때가 이제 그 문제를 접하고 시작했을 때가 2022년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아직 GPT가 나오기 전이었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이제 이걸 해결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딱 생각하자마자 바로 저희가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앱을 만들어서 이제 3일 만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AI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분들이 검색 결과 업로드를 하면은 우리가 직접 해석을 해서 제공해주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 해석을 다 좀 진행을 했었고, 그러고 이제 다른 좀 이제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참여를 해줘서 이제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한 1000명, 2000명 정도를 모아서 1년 정도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가지고 이제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으로 나오고, 또 병원이랑도 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완성도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월 정도 저희가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마침 이제 그때 이제 GPT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하면서 훨씬 더 이제 풍부하게 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직접 자기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LLM이라던가 이런 생성형 모델들을 경험하고 어, 헬스케어 그,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어떤 그런 첫 번째 서비스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가 지금 수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료 데이터를 더 이제 풍부하게 확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실 붙여나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검사 결과지를 해석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의료 상담이라기보다 이제 다양한 건강 관련 질문들을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챗봇을 같이 서비스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더 확장돼서 내 건강을 맞춤화된 관리 계획을 세워준다거나 나랑 맞는 의사를 연결해서 원격 진료를 하는 것, 결국은 이런 모든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된 어떤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막 화두된 게 사실 작년부터인데 2022년부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놀랍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환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도 같은 경험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딱 대표님이 요런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딱 하셨을 때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서 환자 그리고 또 병원과의 협업 그러니까 B2B의 비즈니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B2C 엔드 유저로 진짜 환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좀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니즈를 좀 파악을 하시면서 앱을 출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 클라우드 쪽으로 좀 다시 얘기를 가져오면 아무래도 그 인프라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고 또 구성을 하신 데 있어서 고객분들이죠. 그러니까 병원 또는 엔드 유저들이 가장 이제 클라우드를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이게 제가 이 정보를 불러올 때 빠르게 갖고 오는지 또 뭐 민첩성, 유용성, 뭐 성능 이런 것들을 아마 제일 많이 엔지니어링 팀에서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측면들을 좀 극복하셨는지 또는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을 하시면서 그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그 비즈니스 측면 또 기술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때 GCP가 어떻게 도움을 드렸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B2C로 이렇게 환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병원이랑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저희가 가진 기술을 활용해서 솔루션들을 개발해드리고 설치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B2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AI
추론 파트를 전부 이제 GCP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C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AI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너무 이제 많은 인프라를 제공해서 또 개발자들이 일단은 가장 굉장히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B2C 쪽에서 GCP 선택했던 좀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콜랩이나 TPU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잘 제공되지 않기 전부터 저희가 정말 그 AI 처음 공부하는 시점부터 계속 이제 그 인프라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AI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좀 되게 컸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쿠버네티스라던가 이런 AI 추론에 대한 환경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되게 큰 장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2B 쪽에서는 어쨌건 이제 저희는 결국 온프레미스냐 클라우드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가 민감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활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꺼려하시는 그런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뭐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다룰 수 있는 것도 법제적으로 통과가 된 부분이 있고 이미 이제 이 버추얼 클라우드 같은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보안 환경을 구성을 해서 의료 환경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실제로 프랙티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바로 이제 온프레미스 막 디바이스를 도입해서 이제 POC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막 LLM 같은 경우로 이제 병원에다 셋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직 이제 어느 정도 그 프루프 오브 컨셉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뭐 진짜 A100, H100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기에는 그쪽에서도 부담이 크고 저희도 되게 부담이 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특히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말 이제 제한된 리소스 가지고 먼저 빠르게 연동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이게 잘 됐을 때도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예 EMR 같은 거랑 연동을 해서 이제 실제 임상 환경에 적용하는 것까지 다 지금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잘 세팅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제 모든 인프라를 효율화하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되게 그 기술적인 면과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과의 그런 협업을 하실 때 국내 메이저의 대학 병원들과도 많이 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온프레임을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초반에 제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알고 있기로 POC를 하시다가 프로덕션으로 넘어가시는 고객사들이 50% 정도 내외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클라우드라는 이 온프렘보다는 클라우드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잘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구글의 장점들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한 가지로 구글 클라우드를 비즈니스 클라우드 파트너로 선택하신 또는 그 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가장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를 딱 꼽자면 한 가지 꼽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AI 추론 쪽에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엔진들이 친숙하게 느낀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선택에 좀 되게 큰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콜랩을 초기에 빠르게 뿌리셨던 게 너무 잘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이미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개개인 이메일부터 계정까지 다 이제 관리하고 계실 텐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그 구글 아날리틱스도 그렇고 이런 접근 권한 관리 같은 게 되게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프라를 하나로 좀 이제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입사할 때 이제 구글에서 내가 세팅한 그런 조직도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 권한을 적용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 퇴사할 때도 한 번에 이메일만 제거하면은 모든 이제 클라우드 개별 아이덴티티를 만들 필요 없이 관리할 수 있고 뭐 이제 매번 사실 클라우드 이제 투팩터 인증해서 로그인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편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조금 데이터에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뭐 데이터 여러 번 얘기해 주셨어요. 뭐 의료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그 환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민감하고 고객분들이 병원 같은 것들 협업을 하실 때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게 요새 같으면 데이터는 자산이고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가 어떤 그 데이터에 있어서 어떤 기술들을 조금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됐는지 또는 그 병원이나 또는 엔드 유저 환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의료 데이터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데이터에 대한 그 보안이나 이렇게 잘못 보안한 경우를 이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엄청나게 크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데이터 한 건당 거의 1밀리언 달러 그 파인이 있을 정도로 정말 큰 이제 민감한 정보들인데 그때 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히파라는 그 미국의 의료 정보 기준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 서드 파티 솔루션이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GCP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이 히파 컴플라이언트한 이제 솔루션이다라는 거를 이제 구글에서 보증해주는 어떤 일종의 어그리먼트 같은 거를 저희가 시스템 안에서 체결을 하고 거기서 이제 권고되는 어떤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잘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실제로 이제 병원과 협업을 할 때도 이런 이제 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의료 데이터를 적재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 환경에 있어서는 뭐 사실 구글 아날리틱스부터 파이어베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 붙어 있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뭐 빅쿼리를 사용해서 이제 이 세세한 어떤 유저 데이터들을 데이터 소스들끼리 다 연결해서 유저 지표들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수집하고 또 이제 글로컬 스튜디오 같은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시각화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동작한다는 게 효율적인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수집 단계부터 모니터링하는 단계까지 그냥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그 부분에서 편리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얼마나 사용자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부터 재방문율이나 어떤 디테일한 지표들을 다 이제 루커 스튜디오에서 빅쿼리를 거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사실 사무실에 저희 들어오면은 이제 대시보드가 하나 떠 있는데 그게 이제 루커 스튜디오 화면에 그냥 떠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로커를 가장 잘 또 활용을 하시고 있는 고객이시기도 해요,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저도 행복한데요. 그러면 저희 그 구글 시장을 하시면서 메가정과 가장 또 가깝게 또 일을 하시면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파트너의 이 메가존이라는 역할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데 또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메가존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 파트너, 예,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에 좀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메가존하고는 거의 작년부터 저희 작년 한 초부터 되게 이제 많이 교류하면서 지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사실 제일 크게 지원받았던 분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클라우드 크레딧에 대해서 엄청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저희 클라우드 비용 엄청나게 절감하고 또 빠르게 이제 유저 서비스에 부담 없이 정말 적용할 수 있었고요. 거의 뭐 억대 이상의 이제 그런 금액들 받으시면서 엄청 효율적으로 이제 특히 AI 스타트업들은 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초기 기업분들은.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레버리징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엄청 서포트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 연락 드리면은 정말 바로 와서 그냥 강의까지 해주시고 뭐 클라우드 아키텍처, 보안 아키텍처 구성하는 것부터 뭐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이 젠 AI를 활용할 것인가 뭐 그런 프롬프트 체인 세팅하는 것부터 메가존 담당자분들 그리고 클라우드 쪽 그 엔지니어분들 같이 대동해서 바로 이제 출장 나와주시니까 굉장히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메가존 같은 경우 굉장히 넓게 지금 국내에서 비즈니스 하고 계세요. 병원들이랑도 하고 계시고 뭐 거의 모든 파트의 네트워크가 다 돼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또 활용해서 내 비즈니스의 어떤 이점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뭐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협업 프로젝트들도 가능할 거고요. 저희도 그런 논의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어서 스타트업이라면은 정말 무조건 클라우드 파트너사 그리고 클라우드사와 친하게 지내시기를 정말 권고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 세션에도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오셨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강하게 추천하시니까 예, 오늘 메가존 요 세션 끝나고도 인게이지 안 하신 고객분들이 있으면 예, 강력하게 메가존과 협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이제 스타트업을 막 시작하시는 고객사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GCP를 좀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뭐 구글의 뭐 빅쿼리부터 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타사 CSP를 쓰시면서 이제 같이 그 멀티 클라우드로 쓰시는 고객사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다양하실 것 같은데 구글 클라우드를 꼭 이용해야 된다. 구글 클라우드로 꼭 이전을 하셔야 된다 하면 했을 때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사실 뭐 정말 이제 그 엔지니어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취향 차이가 사실 가장 클 것 같은데요. AI 인프라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다른 클라우드들은 이게 다 분 단위로 그 비용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AI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GPU 같은 것들 쓰게 되면은 그 구글 클라우드는 초 단위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돈 아끼실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정말 실수로 내가 뭐 A100 8개짜리 열었다가 몇 분 만에 막 이렇게 바가지 맞는 그런 일들 안 겪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벌텍스 AI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거기 제미니부터 클로드까지 여러 개 지금 이제 AI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정말 큰 장점이고 특히 이제 레그를 구성할 때 그 검색을 연동해서 이제 더 효율적인 더 정확한 결과를 내보내주는 그 레그라는 거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제 구글 서치 트랜슬레이션 API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그냥 한 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하니까요. 좋은 옵션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꿀팁을 저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네. 구글 클라우드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대표님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사용 경험담 그리고 솔직한 경험담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잘 쉐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런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